왜 대부분의 노인들은 80세 이후에 퇴색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불과 몇 년 전에는 예리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종 그들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순전히 유전적 요인이나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종종 간과되고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80세 이상 장수 또는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다이어트, 흡연 또는 운동과 같은 일반적인 용의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일을 제대로 해낸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빠져나가는 더 깊고 미묘한 요소들입니다. 좋은 소식은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80세 이후 장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5가지 예상치 못한 이유는 너무 늦기 전에 노화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시적 사회적 참여의 상실. 많은 노년층이 80세 이후에 오래 살지 못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간과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시적 사회적 참여가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전히 중요한 깊은 우정이나 가족 모임이 아니라 당신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상생활을 가득 채우던 사소하고 사소해 보이는 상호작용입니다. 우체부에게 인사를 하고 식료품점 계산원과 간단한 농담을 나누고 개를 데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이웃에게 고개를 끄덕이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접촉의 순간은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조절하고 소속감을 강화하며 두뇌의 사회적 연결을 선명하고 참여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80세 이후에는 많은 노인들이 직접 매장에 가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청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날씨가 조금 춥거나 무릎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작은 사회적 접촉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 즉 활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삶을 단순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뇌 기능을 자극하고 기분을 높이고 자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일상 세계의 일부임을 신체에 알리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커피숍에 가고 같은 직원에게 인사하고 길모퉁이에 있는 같은 세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인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을 차린 80대 남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5분간의 인간관계는 단지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피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하루를 형성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며 눈에 띄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생물학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뇌는 깊은 외로움과 미묘한 외로움 모두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반응합니다.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 주의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네트워크가 축소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이가 더 빨리 든다고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낮 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거나 단순히 작은 심부름을 하러 나가는 것을 중단했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중단했거나 지역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상황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잊어버릴 것 같은 연결의 순간조차도 당신이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두뇌와 신체에 조용히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지 몇 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살아남는데 가장 강력한 약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비활동. 많은 사람들이 80세를 넘지 못하는 또 다른 조용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것, 즉 조심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것과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선을 넘으면 그 결과는 즉각적이지 않고 항상 누적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계단에서 한번 미끄러졌거나 보도에서 균형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선반에 닿기 위해 몸을 구부리거나 자동차 뒷좌석으로 올라가는 것을 멈춥니다. 더 많이 앉아 있고 더 오래 앉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조심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밀지 마세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진정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당신은 안전하지만 여전히 안전한 삶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힘도 멈춘다는 것입니다. 다리나 팔뿐만 아니라 조정, 균형, 내면의 안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몸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쉬는 기계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봄이 필요한 정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조금씩 느려지면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집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첫 번째 장소 중 하나는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기, 걷기, 물건 들어올리기,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나기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깊은 몸통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몇 주 동안이라도 수축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줄어들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흔들리기 시작하고 주기가 깊어집니다. 나는 비오는 날 한 번 미끄러진 후 저녁 산책을 중단한 월터, 82세, 나는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 아니고 그저 겁이 날 뿐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충분했다. 그는 매일 저녁 1마일을 걷다가 대부분의 밤에는 앉아서 TV를 시청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10파운드의 근육을 잃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젤리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그에게 경고했지만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월터는 약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었기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이제 실제 위험을 무시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난간 사용, 안정된 신발 착용, 통로 청소, 도움이 되는 경우 지팡이 사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는 것과 이에 굴복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움직임을 지시할 때 몸은 움직이는 방법을 전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80세 이후에도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지 넘어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더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 두뇌가 깨어있는 방식,
심장이 목적에 따라 계속 펌프질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불규칙한 빛 노출로 인한 수면 주기 방해. 몸 안에는 똑딱거리지 않는 조용한 시계가 있지만 기분, 신진대사, 면역체계, 심지어 밤에 내가 스스로 회복하는 방식까지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80세가 지나면 이 내부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이 특히 민감해집니다. 그것이 궤도를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낮에는 빛이 충분하지 않고 밤에는 빛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낮에 조금 더 잠을 자기 시작했고, 오후 햇살에 졸았을 수도 있고, 특히 추운 계절에는 정기적으로 밖에 나가는 것을 중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동안 저녁에 TV를 켜거나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변화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작용하면 신체가 언제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혼란을 줍니다. 신체는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광에 의존합니다. 밝은 아침 햇살은 뇌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고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보낼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밤의 어둠은 깊고 치유적인 잠을 준비하는 부드러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방출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눈이 낮에 자연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저녁 시간이 스크린이나 램프의 인공밝기로 가득 차면 내부 신호가 뒤섞입니다. 결과는 잠들거나 잠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도 혼미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지체되거나 기억력이 평소보다 약간 흐릿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면 방해는 에너지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즉,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인지 저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신체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비타민 D 문제도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피부를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감소하므로 정기적인 야외 노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뼈, 근육, 면역 체계가 모두 타격을 입습니다. 고통을 표현하기보다 삼키는 느리고 조용한 습관, 이제 익숙해져야 한다고 느끼거나 당신이 잃어버린 것의 깊이를 정말로 이해해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용감한 표정을 짓는 습관이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몸은 잊지 않습니다. 슬픔이 처리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공유되지 않고, 완전히 느껴지지 않더라도 슬픔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장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감정적 무게는 육체적이 됩니다. 이는 면역체계, 소화,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조용한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그것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도 있고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고 호흡이 좀 더 얕아지고 더 이상 자신답지 않을 정도로 불꽃이 희미해지면 수년 동안 말하지 않았더라도 슬픔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나는 60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잃은 86세의 조지라는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많이 울지 않았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살이 빠지고 노인센터에 가지 않게 되었으며 잠도 잘 못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몸이 슬픔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풀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서적 고통이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건강 상태에 나타날 때까지 그 연관성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80세를 훨씬 넘어서도 사람들을 살아남게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힘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정서적 환기입니다. 슬픔, 두려움, 그리움을 위한 안전하고 열린 출구를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워요. 아직 화가 나네요. 외롭다고 느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평가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해방은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숨을 쉴 수 있으면 몸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출구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일기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고, 커뮤니티 그룹일 수도 있고, 수십 년 동안 담아온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사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무엇이든 원칙은 동일합니다. 표현되는 것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묻힌 것은 골마 터진다. 따라서 원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면 이제 공간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해서도요. 진실은 심장이 조용히 다치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0세를 훨씬 넘고 싶다면 숨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징후 5. 일상 목적의 점진적인 상실. 많은 사람들이 80세 이후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 즉 일상적인 목적이 서서히 침식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철학적 방식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할 일, 가야 할 곳, 만날 사람을 찾게 만드는 단순한 종류의 삶입니다. 목적이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식물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동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녀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나 뒷문의 경첩을 고치는 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일상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움직일 이유가 없는 아침이 찾아오고 생각할 가치도 없는 저녁이 오면 내면의 무엇인가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몸은 마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면 몸도 따릅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목적 없이 건강을 조절하던 시스템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시스템이 손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켜질 이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주간 브릿지 게임이 취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그룹이 모임을 중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전 자원봉사 역할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노화의 일부라고 스스로에게 정상적이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날들이 서로 섞이고 각각의 날이 지난 날보다 조용해집니다. 나는 한때 루스라는 88세의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 나이의 절반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건강이 완벽하지도 않았고 대가족에 둘러싸여 있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일상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그녀는 교회에 갇힌 사람들에게 엽서를 썼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녀는 수풀을 만들어 지역 보호소를 위해 얼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4시쯤 창가에 앉았다.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손을 흔들었고 그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하루의 질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 박동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삶의 연속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신체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한 살아 있습니다. 목적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연료와 같습니다. 이는 세포에 계속 복구하고, 장기가 계속 기능하고, 뇌에 계속 학습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신이 관련성을 잃을 때, 당신의 존재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게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불꽃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 이상을 우아하고 활력 있게 사는 사람들은 대개 하루를 고정시키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 애완동물, 일기, 의식, 전화통화, 간단한 아침 기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형태나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약간 표류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슬픔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다시 리듬, 구조, 연결, 목적을 요구한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장수란 단지 심장이 뛰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뛰고 싶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고, 연결을 유지하고, 여전히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조용한 욕구가 바로 80세를 넘긴 사람들을 여전히 포만감을 느끼는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최종 생각. 이 영상을 마치면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세 이후의 한순간 때문에 퇴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진단이나 넘어짐 또는 생일이 아닙니다. 습관, 리듬, 계속 참여해야 할 이유가 느리고 조용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러한 변화는 너무 미묘하고 점진적이어서 내부의 무언가가 예전보다 어두워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러한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처럼 천천히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산책하기, 가게에서 누군가와 추가 대화하기, 아침에 잠깐 스트레칭하기 등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은 꼭 해야 해서가 아니라 구조, 연결, 의미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룬 예상치 못한 5가지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놀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편할 정도로 친숙하다고 느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작은 규모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 즉 노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화되는 방식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용한 변화에 기꺼이 깨어 있고, 당신의 리듬을 지키고,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고, 느껴져야 할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면, 당신은 단지 80세에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으로 당신의 조건에 따라 완전하고 깊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